네, 10시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22일 자연스럽게 글쓰기. 오늘 글 보내주신 분, 하나 더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김소연 작가님 보내주신 것까지 제가 요거 넣을게요. 잠시만요. 복사해서 네, 넣고요. 자, 편집 안 하고 바로 영상을 편집 안 하고 바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편집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 편집하는 시간, 렌더링하는 시간, 또 업로드하는 시간 이렇게 훨씬 많이 들어서 이왕이면 제가 한 번에 그래서 이거 편집 없이 한 방에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김서연 작가님까지 제가 지금 넣고요. 오늘 글 보내주신 분들은 네 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김혜정 작가님, 구경란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김소연 작가님 그리고 제 거 글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5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구마 감자였어요. 어떠세요? 고구마와 감자. 친숙한 주제죠. 아주 친숙한 주제고 제가 단톡방에 공유 드린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하나 다운 받은 거예요. 그 맘대로 쓰시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만 그냥 이미지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넣은 거고요. 겨울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요 주제 선정할 때 고구마를 먹고 있어서 군고구마를 먹고 있어서 겨울의 대표적인 간식 구황작물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고구마 감자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신 김혜정 작가님 글부터 볼게요. 나는 감자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한다. 요즘에는 아침에 사과와 고구마를 한 개씩 먹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막 쪄낸 고구마를 반으로 나누면 황금빛 노란 빛깔의 고구마가 나의 입맛을 자극한다. 꿀맛, 밥맛, 호박고구마 등 여러 종류의 맛이 있는데 맛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흙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다.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일까? 맨발 걷기를 하면서 요즘 자연에 감사함을 느낀다. 추운 겨울 차가운 땅바닥에서 맨발을 벗고 1시간 정도 산을 걷다 보면 얼어있던 발이 차츰 온기를 되찾을 때 혈액순환과 독소를 빼주는 것 같은 시원함. 찬물에 발을 씻고 걷다 보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거기에 길거리 군고구마를 사서 껍질을 벗기면 김이 모락모락, 입에는 침이 고인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네, 이 고구마 품종이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써주신 대로 그 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건 밤고구마, 어떤 건 호박고구마가 된다고 좀 그렇게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걷기 하세요? 근데 저도 걷는 걸 좋아해서 어떨 땐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막 그냥 정처 없이 걸어 다닐 때가 있는데 좀만 걸으면 혈액순환 되고 몸에 열이 확 나서 그 추운지는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 섬세하게 잘 써 주셨고요. 네, 그 다음 글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구경하는 작가님 글입니다. 감자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걸 여행 중에 알았다. 오래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한데 바닷가 근처 우체국 앞인 것 같다. 직원분들께서 홍보하시며 먹어보라고 했다. 내 주먹 2개를 붙인 듯한 크기의 감자를 건네주시길래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두고두고 먹었던 기억이 있다. 감자에 소금간이 밴 듯 살짝 짭짤한 맛. 그 맛을 본 이후로 입이 고급화된 듯. 감자 맛이 비교가 된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그곳을 찾았다.
시간대가 안 맞았는지 아님 홍보를 안 하는지 감자가 안 보였다.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감자 사러 왔는데 감자가 안 보이네요. 소금간이 배어있는 감자 사러 왔거든요. 바닷가 근처 밭에서 수확한 작물은 감자든 고구마든 소금물이 스며들어서 맛있어요. 근데 어쩌나? 지금은 감자가 없을 텐데. 고구마라도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가 팔려고 놔둔 곳이 있어요. 난 그 당시에는 고구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헛걸음이 싫어서 한 박스 사왔다. 삶은 고구마 맛이 내 입맛에 변화를 주게 될 줄은 몰랐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선택했던 내가 캠핑 갔을 때 고구마를 챙기게 됐다. 장작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은박지 오일에 고구마를 감싸서 숯불에 익힌 꿀이 떨어지는 고구마 맛. 지금도 생각을 하니 침이 꼴깍 넘어간다. 네, 저도 침이 꼴깍 넘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도 고구마를 좋아했어요. 달달하니까. 그 찐감자 이런 건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감자가 와 이렇게 맛있었어 라고 느낀 게 저는 군대 가서 느꼈어요. 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감자를 부식으로 공수하는데 간식으로 주는데 이제 강원도 감자 뭐 철원이나 이런데 강원도 감자를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 말만 하는데 저는 그 군대에서 처음 걸 먹어봤는데 와 맛있다. 정말 그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그 감자의 탄수화물의 그 포도당 단맛이 딱 느껴지는데 아 이래서 강원도 감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 그 이후로 감자를 잘 먹어요. 저도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감자 고구마 둘 다 맛있죠. 네.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고구마 맛. 이것도 잊을 수 없는 맛이죠. 모두들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감자 고구마 먹어야겠죠. 자, 세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엄마는 감자를 좋아하셨다. 껍질째 찌기도 껍질을 벗기고 찌기도 하셨다. 표면에 약간의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져서 훌륭한 간식으로 입맛을 돋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공방에 가보았다. 큰 난로가 있는데 화력이 센 그 위에 은박지로 쌓은 길쭉하게 생긴 뭔가가 있었다. 그 위에는 반짝반짝 은박지의 모습이지만 아래는 까맣게 그을렸다. 아빠는 이리저리 은박지를 싼 뭔가를 뒤적거리셨다. 어린 영희는 공방에서 여기저기를 탐험했다. 작은 천조각도 실밥도 놀이가 되었다. 한참을 놀다 보니 고슬고슬 단 냄새가 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난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빠가 은박지에 싼 뭔가를 접시에 올려놓고 껍질을 벗겼다. 보랏빛과 까만 껍질을 벗기니 노란 속살이 드러났다.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다. 처음 봤지만 먹음직스럽다. 아빠는 뜨겁다며 연신 후후 불어주셨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입에 쏙 넣어준 그것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어쩜 이리 맛있을 수가? 영희는 재촉하는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맛있지? 물으시곤 이게 고구마야 하셨다. 어린 영희는 고구마가 인생 최대의 소울푸드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빠는 연식 고구마 조각을 떼서 불어주셨고 영희도 아빠와 같이 훅 입김을 내고 있었다. 네, 와, 잘 써주셨고요. 고구마 저도 먹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먹는 거다 보니까 다 잘 써주셨고 실제로 약간 경험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으셨구나. 뭐 이런 그런 아주 조그마한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 작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여기저기 작은 천조각 실밥 가지고 노는 것들 막 이런 냄새가 난다는 표현들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인데 잘 캐치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김소연 작가님 글입니다. 학창 시절 내게는 감자와 고구마라는 별명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붙어 다녔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워낙 완벽했기에 감자와 고구마라는 별명이 그냥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감자는 키가 작고 동그랗고 피부는 하얗지만 어딘가 울퉁불퉁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갓 수확한 감자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반면 고구마는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다. 감자처럼 동글동글한 느낌보다는 길쭉하고 탄탄한 느낌이었다. 거기다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해결하는 타입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고구마야 저것 좀 해결해줘 하면 그는 알았어 하며 능숙하게 문제를 처리하곤 했다. 그런데 감자와 고구마가 얼마나 친했는지 아는가? 진짜 감자와 고구마를 찜통에 넣어찌면 찰싹 붙어버리는 것처럼 이 두 녀석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쉬는 시간에도, 급식 줄을 설 때도,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늘 붙어 다녔다. 나중엔 선생님마저 너희들은 진짜 감자랑 고구마처럼 생겼다 라고 할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졸업을 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감자와 고구마도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는 바쁜 일상을 보내며 감자와 고구마를 가끔 떠올릴 뿐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SNS에서 감자와 고구마의 근황을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감자는 이제 진짜 감자를 키우고 있었다. 농부가 되어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난 결국 감자가 되었다 라고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보고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난다.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지금도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그들. 어쩌면 우리의 우정도 감자와 고구마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무언가가 아닐까. 와,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뭔가 확 펼쳐지지 않으세요?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이 지금 과정들이 저 머릿속에 순식간에 확 그려지고 감자랑 고구마라는 별명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별명이 왜 붙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너무 잘 써주셔서 이거 지금 A4 한 페이지도 안 되고 A4 한 절반 정도 되는 많지 않은 분량인데 요 하나만으로 정말 완벽한 딱 에세이 한 편이 됐어요. 네, 잘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거 읽을게요. 저는 요즘 동화를 쓰다 보니까 동화로 썼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 뜨거운 드럼통 안에서 고구마들이 달콤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군 고구마가 되어간다. 고구마들은 서로 자신이 더 달콤한 옷을 입었노라며 자랑했다. 나는 보슬보슬 고슬고슬하게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밤 고구마가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너무 퍽퍽하잖아. 나는 달콤한 꿀물이 흐른단다. 그래서 목이 메이지 않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지. 호박 고구마가 우쭐거리며 밤 고구마에게 말했다. 고구마들의 달콤한 자랑은 끊이질 않았다. 우유와 짝꿍을 하고 싶다는 둥, 김치와 짝꿍을 하고 싶다는 둥, 드럼통 안은 고구마들의 수다로 왁자지껄했다. 드럼통의 문이 열렸다. 커다란 집게가 들어와 호박 고구마를 들었다. 거봐, 역시 호박 고구마가 최고야. 호박 고구마는 승리의 환호성과 함께 드럼통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드럼통 문이 열리더니 감자 한 개가 또르르 굴러 들어왔다. 고구마들은 감자를 보며 비웃었다. 단맛은 하나도 없는 감자를 누가 사가겠어? 감자는 주눅이 들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간이 한참 지났다. 뜨겁게 열기를 뿜던 드럼통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다스럽던 고구마들은 모두 까만 재로 변해 있었고 감자만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화처럼. 약간 고구마 느낌, 고구마와 감자가 사람이라면, 아까 김소연 작가님이 별명처럼 감자, 고구마 별명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저도 동화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글쓰기 어떠세요? 여기 지금 김영신 작가님께서 글 써주시고 저한테 코멘트 조금 주셨는데 글쓰기 너무 어렵다. 생각하다 시간이 훅 갔다. 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글쓰기 할 때 본래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랜덤 세 단어 글쓰기 하시다가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세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이거 이상한 단어 하나씩 들어오면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냥 소재만 던져주면 더 잘 쓰지 않을까? 이렇게 더 편하게 써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어렵죠. 어려워요. 소재만 던져주면 내가 글을 쫙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랜덤 세 단어 챌린지 먼저 하세요.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 또 그러잖아요. 두 개 다 10분씩 제가 타임 리밋을 걸잖아요. 10분 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10분 안에 어떻게 글을 써. 시간 제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주제만 드리고 10분 시간 제한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올 겁니다. 못 써요. 정말 못 써요.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에 나 이것만 없으면 잘할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단 글쓰기만이 아니야.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뭐 일을 하시면서 내가 저것만 없으면 잘할 텐데 내가 이게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잘 생각하면 그게 장애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랜덤 세 단어도 왜 자연스럽게 글쓰기보다 랜덤 세 단어가 조금 수월하다고 느끼냐면 그 세 개의 단어가 말뚝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비록 문장이 안 이쁠 수도 있어.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든 그걸 엮어가려고 하면은 엮어지거든요. 근데 소재만 딱 던져주면 내가 엮을 데가 없어. 생각을 기대거나 이거 할 데가 없다고요. 내가 뭐뭐만 없으면 더 잘할 텐데 뭐뭐만 없으면 내가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러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그것 덕분에 이만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저 벽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지. 이 장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글쎄요, 조금 더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글쓰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보내주신 분들 김혜정 작가님, 구경란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김소연 작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게 계속 지금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글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어. 물론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그 교정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요거는 맞춤법 검사기 돌리면 싹 걸러져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공적인 글 쓰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는 설 연휴네요. 그러면 이번 주 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1월 글 모아가지고 제가 또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 책자를 또 만들 거예요. 1월 글 모아가지고. 물론 그 책자 만들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맞춤법이나 교정 한번 봐드립니다. 이거 그대로 올리지 않아요. 다 마침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세밀하게 못 봐드리지만 한번 교정 한번 봐드리고 글을 책에 실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디어, 생각 이렇게 뭐 시간 될 때마다 올려주시면 여러분 글쓰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일정은 설 연휴니까 건너뛸게요. 좀 앉으시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2월 4일, 5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제가 세 단어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